본 콘텐츠는 어르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3차 시 안전한 보행 방법. 영상을 보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사람과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이면도로. 그만큼 보행자는 더 많은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데,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도심 곳곳에는 보행자들이 걸어 다닐 틈조차 없는 이면도로가 많습니다. 이런 이면도로에서는 한 해 10만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김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엄마 곁을 승용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잠시 다른 곳을 보고 걷던 할머니는 다가오는 차량에 깜짝 놀라 길을 비킵니다. 공간이 부족한 가운데 불법 주차까지 겹쳐 위태위태한 운전이 이어집니다. 보행자들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차가 오면 빨리 안 비키면 그것도 좀 그렇고, 갑자기 또 이게 도로 중간중간에 이게 일방통행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차가 나올지 몰라요. 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많이 피해가 다니는 편이죠. 사람들이 몰리는 식당가나 상가 인근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 해 이면도로 교통사고는 10만 건이 넘고 하루 평균 3명이 넘는 보행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면서 좌측 통행할 때보다 차량과 등지면서 우측 통행할 때 교통사고가 약 3배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가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알아채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면도로를 보다 안전하게 보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면도로 이외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걷는 것이 안전할까요? 또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강의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길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어떤 장소는 다른 장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 잘 아시죠? 그럼 장소별로 다른 보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보행하는 법과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 등을 배워봅시다. 먼저 보도에서는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첫째, 차도와 거리를 두고 보도 안쪽으로 걷습니다. 그 이유는 적재함 등이 보도를 침범하기도 하고 가장자리로 다니는 오토바이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보도에서도 차가 통과하는 장소는 항상 주의합니다. 특히 주유소, 건물 주차장 입구 등에서는 좌우를 살피고 통과하세요. 셋째, 보도를 걸을 때도 자전거, 전동 킥보드가 다닐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럼 보도가 따로 없는 이면도로는 어떻게 걸을까요? 첫째,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차량과 마주보고 길 가장자리로 걷습니다. 이면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으로 다니면 차와 마주보고 걸을 수 있어요. 둘째, 좁은 도로에서 차가 오면 일단 길 가장자리로부터 차를 보낸 후 걷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어르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라는 점 잊지 마세요. 셋째, 주정차된 차량 주변을 걸을 땐 항상 그 차들이 갑자기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주의해서 걷도록 합니다.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는 어떨까요? 부득이 이 시간대에 다니실 일이 생겼다면 첫째, 가로등 불빛이 환한 곳으로 다니고 옷도 밝은색 옷을 입어 눈에 쉽게 띄도록 하세요. 둘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가 켜졌더라도 반드시 차들이 정지하는 걸 확인하고 길을 건너세요. 셋째, 밤에는 차량 속도가 빨라 위험하므로 절대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면 안 됩니다. 안전을 위해 근처 횡단보도로 건너세요. 날씨가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걷기 어려울 정도로 두껍게 옷을 입지 말고 장갑은 꼭 착용해서 주머니에 손 넣고 걷다가 넘어지는 불상사를 예방합시다. 둘째, 모자, 목도리, 귀마개 등으로 얼굴을 너무 싸매면 앞을 못 보거나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야가 차단되거나 귀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 착용합니다. 셋째, 걸을 때 보폭이 좁아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걸으세요.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은 어떨까요? 첫째, 가능한 한 보도로 다니도록 합니다. 눈, 비 오는 날의 차도는 운전자들이 앞을 잘 볼 수가 없고 길도 미끄러워 차들이 바로 정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둘째, 걷는 도중에도 언제든 주변을 살필 수 있도록 투명 우산을 쓰거나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밝은색 우산을 쓰는 게 좋습니다. 셋째, 눈 오는 날이나 다음 날은 숨겨진 빙판길이 있을 수 있으니 그늘진 곳은 피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걸으세요. 다음은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순서대로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 다치거나 충격받은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부상이 있으면 119에, 경찰 도움이 필요하면 112에 신고하세요. 셋째, 부상 정도가 심하거나 정신이 없을 정도면 무조건 주의 목격자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넷째,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 직후에는 상대방 운전자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다섯째, 사고 후에는 후유증 여부를 유심히 확인합니다. 만일 사고를 목격하거나 사고를 냈다면 어떡할까요? 다음의 순서대로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 사고 장소, 사고 상황에 따라 119 혹은 112에 신고하세요. 둘째, 신고할 때는 목격한 내용 혹은 사고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 주세요. 셋째, 구급대원, 경찰관의 요청이 있으면 부상자의 의식 상태, 부상 부위 등을 알려주세요. 넷째, 불가피한 경우에만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해주세요. 그럼 교통사고 발생 시 어디에 신고할지 정리해볼까요? 첫째, 긴급 출동이 필요할 정도로 부상이나 피해가 크다면 119나 112로 전화하세요. 둘째, 출동이 필요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상황이나 교통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110 정부 민원 콜센터나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해 알려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로 풀어볼까요? 이면도로에서도 우측 통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답은 X입니다. 이면도로에서는 차들도 모두 우측으로 통행하므로 서로 같은 방향이 되겠죠? 대신 도로 왼쪽으로 다니면 우측으로 통행하는 차와 마주보니 피하기도 쉽고 더 안전합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치지 않았다면 운전자 연락처를 안 받아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당시엔 놀라고 긴장해서 멀쩡하게 느끼지만 조금 지나면 아픈 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진탕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부상이 나중에 심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괜찮다고 연락처를 받지 않으면 이후 갑자기 증상이 심해졌을 때 피해 보상과 치료비 보상을 받기 어렵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참고 영상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농촌 지역의 노인정에서는 경찰이 교통안전 교육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노인 보행안전 풀 영상은 행정안전부 국민안전방송 안전한TV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뭘 하셔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자, 이제부터는 실천 고고고!